아카데미 7개 부문을 수상한 평단의 극찬은 물론 전세계 7억 불의 흥행 기록으로 작품성과 흥행성 모두에서 성공한 21세기 최고의 우주영화 그래비티. 오늘은 극한의 우주에서 펼쳐지는 최후의 생존기 그래비티의 제작 비하인드를 알아봅니다. 그래비티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은 아마도 12분이 넘게 지속되는 원테이크의 오프닝 시퀀스일 것 같습니다. 한 번도 끊이지 않는 카메라 워크 속에 360도로 회전하는 우주 특유의 유연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영화 시작부터 관객들을 우주 한복판에 데려다 놓은 듯한 대단한 몰입감을 선사하는데요.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장면임을 감안하더라도 정말 대단한 촬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비티는 영화 전체가 우주를 배경으로 일어나는 사건인 만큼 기존의 어떤 촬영 방식으로도 현실감 있게 담아내기 어려운 소재였습니다. 제작진은 시나리오가 완성된 상태에서도 당시에 부족한 영화적 기술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 영화의 제작이 가능해지기를 수년 동안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 기다림을 종식시켜준 영화 기술의 신기원은 바로 2009년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아바타에 사용된 촬영 기술이었습니다. 새롭게 개발된 영화 기술을 바탕으로 마지막 장면을 제외한 모든 장면을 그린 스크린에서 촬영한 그래비티는 영화의 80%가 컴퓨터 그래픽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린 스크린 앞에서 와이어를 달고 연기하더라도 360도로 회전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담아내기 어려웠던 제작진은 배우들을 움직일 게 아니라 카메라를 움직이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하게 된 것이 라이트박스라 불리는 이 신기한 세트였습니다. 배우들의 허리 아래까지 크레인에 고정시키고 얼굴을 포함한 상반신만 촬영하되 배우는 가만히 있고 360도로 둘러싸인 180만 개의 LED 조명이 카메라의 움직임과 각도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장비였습니다. 이 라이트 박스에서 배우들의 얼굴을 촬영하고 이외 모든 장면들은 100% CG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촬영 방식 때문에 만들어진 깜찍한 이스터에그도 하나 숨어 있는데요. 영화의 초반 롱테이크 장면에서 코왈스키가 우주를 이용하고 있는 장면을 보시면 그의 우주복 헬멧에 카메라맨과 붐마이크를 든 촬영 스텝에 반사된 모습이 보입니다. 마치 촬영 스텝이 카메라에 우연히 잡힌 듯한 오게티 같죠? 하지만 이 반사된 모습은 CG로 만들어 놓은 가짜 촬영 스텝입니다. 그래비티가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가상의 영화가 아니라 실제 우주에서 사람이 찍은 다큐멘터리처럼 보였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가상의 카메라맨과 촬영 스텝을 일부러 만들어 넣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꼼꼼한 감독답게 참 별것도 다 신경 쓰죠. 무려 4년이 넘는 제작 기간을 거치면서 출연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원래 기획 단계에서 주인공 라이언 스톤 박사 역에는 안젤리나 졸리가, 베테랑 우주조종사 코왈스키 역에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캐스팅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제작 기간을 거치면서 스케줄상의 문제로 하차하게 되었고요. 이후에는 나탈리 포트만, 레이첼 바이즈, 나오미 와츠, 스칼렛 요한슨까지 당대 최고의 여배우들이 물망에 올랐었습니다. 결국 이 역은 산드라 블록에게 돌아갔고 골든글로브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 후보로 지목되면서 연기력 부분에서도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크레인과 와이어에 묶여서 연기하는 것도 무척이나 힘든 작업이었지만 산드라 블록의 연기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숨소리였는데요. 밀폐된 우주복 내부의 소리가 영화 전체에 들리기 때문에 대사가 없는 부분에서도 숨소리는 계속 영화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독과 산드라 블록은 상황에 적절한 숨소리를 담아내기 위해서 주인공의 상황, 감정, 또 산소의 공급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숨소리를 계속 연구하고 수많은 예행 연습을 거쳐서 세밀하게 담아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집중해서 영화를 보시면 모든 장면에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주인공의 숨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아시다시피 우주에는 소리가 없습니다. 공기와 같은 매개체가 없어서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은 영화의 첫 장면과 함께 등장하는 중요한 텍스트이기도 하죠. 하지만 분명 영화에서는 여러가지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학적 오류라는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조금만 신경 써서 보시면 제작진이 소리에 대해서 얼마나 고심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톤 박사와 코왈스키가 허블 망원경을 수리하는 이 장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이 소리는 우주에서 직접적으로 울려 퍼지는 소리가 아니라 주인공들의 우주복에 물체가 닿는 소리가 우주복 내부에 있는 마이크에 잡힌 소리입니다. 잘 들어보시면 마치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소리가 한번 걸러져서 둔탁하게 들리고 있죠. 이렇게 영화의 소리들이 우주복 내부에서 잡힌 소리라는 컨셉으로 그래비티의 효과음들은 실제로 물속에서 녹음된 소리입니다. 어쿠스틱 기타 내부에 마이크를 설치하고 넓은 수조에 넣어서 두드리고 긁고 울리는 여러 소리들을 녹음한 뒤에 장면의 상황에 맞게 믹싱해서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더불어서 우주에서 일어나는 폭발음이나 부서지는 마찰음도 잘 들어보시면 이게 실제 폭발음이 아니라 배경음악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 대신 음악으로 왼쪽에서 무언가 돌아가는 듯한 소리가 악기로 만들어진 음악의 일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주라서 소리가 나진 않는데 영화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소리를 내야 하는 아이러니. 이런 상황을 우주복의 마이크와 음악으로 대신한 아이디어는 정말 훌륭한 발상의 전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의 소재가 되고 있는 주요 사건은 1978년 나사의 과학자인 도널드 제이 캐슬러가 주장한 가설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과학자 이름을 따서 캐슬러 신드롬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가설은 우주에서 일어난 어떤 폭발이 여러 인공위성들의 연쇄 폭발로 이어져서 이후 수십 년간 우주 탐사가 전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가설이었습니다. 그래비티는 이렇게 과학적 가설에 기반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실제 우주 상황과는 다른 여러 설정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공위성과 우주정거장들의 위치와 궤적의 문제입니다. 지구 주변을 유영하는 인공위성들은 이를 끌어당기는 지구의 중력을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원심력으로 상쇄해서 항상 같은 고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중력을 받는 낮은 궤도의 위성들이 높은 궤도의 위성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영화에 등장하는 허블 스페이스와 국제정거장 그리고 통신위성들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기 다른 높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측을 목적으로 하는 허블 망원경은 지구와 가장 가까운 낮은 높이에서 아주 빠르게 회전하고 있고요. 통신위성은 이보다 100배는 더 높은 원거리 궤도에서 이보다 느린 속도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목적의 위성 사이를 우주 유영으로 도달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궤도의 차이도 엄청난 속도 차를 갖기 때문이죠. 더불어서 주인공 라이언 스톤 박사는 우주 잔해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피신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역시도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화의 시작에서 러시아 위성의 잔해가 시속 32,000km로 돌고 있다고 전달하죠. 음속이 대략 시속 1200km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속도는 마하 26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속도인데요. 이 정도의 속도라면 사실 눈으로 보기도 전에 이렇게 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비티의 개봉 이후에 수많은 과학자와 전문가들이 이 영화의 과학적인 결함을 지적했었습니다. 하지만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사실들을 영화의 제작 이전 단계부터 알고 있었고 과학적인 오류의 가능성을 감안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그래비티가 담고 있는 것은 우주에서 일어난 조난사고의 사실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 과정이 담고 있는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Either way, it'll be one hell of a ride. I'm ready. 그래비티의 러닝타임은 90분입니다. 시속 28,000km의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 우주정거장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도 정확히 90분이죠. 우주정거장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간,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나는 시간 90분. 여러분들도 이 영화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90분의 시간을 함께 경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빨간도깨비였습니다.